다음 키워드는 KDI의 경고입니다. 한국 경제 상황을 놓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7개월 연속 부진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KDI는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KDI 한국개발원인데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고 그 국책연구기관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곳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KDI가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KDI는 이제 서울의 집값이 잡혔다,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보고서를 내놨었는데 거기와 1년 만에 정반대되는 보고서죠. 지금 네.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위가 서울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란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쪽이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쪽입니다. 거기서 거의 61.9%는 1년 후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른다. 거기에 반해서 비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는 집값이 떨어진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양극화 현상, 서울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라는 게 국책기관 KDI의 평가입니다. KDI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 지금 이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지나친 어설픈 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서 집값을 더 올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는 그런 대목이 지금 주목을 끌고 있어요. 네. 최근만 하더라도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집값은 수요와 공급인데요. 이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억제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정부 정책 기조를 보면 이 부동산을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대대적인 자금이 방출이 되고 있고 또 그 방출금은 내년에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총 통화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500조가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상태인데다가 오히려 지금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 거래량은 완전히 거래 철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부동산 투기가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거래가 없어서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뿐 오히려 지금 시장의 그 부동산을 사겠다는 투기 열풍은 훨씬 더 강하다. 그다음에 또 정부가 20대, 30대를 대거 부동산 분양 시장으로 끌어내면서 부동산의 잠재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면에서 KDI의 부동산 전문가 조사, 내년 1년 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이 조사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KDI는 이와 아울러서 우리 경기가 7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네.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청와대는 연말에 기다려보면 경기가 오를 것이다.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그 경기 낙관론을 계속 주창했습니다만은 정작 국책기관인 KDI는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 아직까지 업턴할 다시 반전할 그런 기미를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이 대목에서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돈은 더 풀어야 되고 돈을 더 풀면 부동산은 오르고 통상적으로 경기 하강기 초기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난제를 어떻게 돌파해 갈지 정부의 대책이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